자, 다시 임차권자 등의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계약의 해지는 당사자 간의 문제. 손실보상은 누구 찾아가서? 시행자. 시행자가 줘서 보내놓고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상권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할자, 맨 밑에 거 보면 사용수익할자가 없게 된 토지란 말 나오죠?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으로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나 해당 부분은 예정지 지정일이나 사용수익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한 날까지 누가 관리하고? 간단하게 알면 돼요.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 등이 있으면 누가 관리하자고? 사업 시행자가.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을 할 때 다음 페이지 보니까 환지 처분 절차 있나요? 이게 예전에 시험을 한번 나왔는데 안 나온 지가 꽤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렵게 낼 때는 여기 내버립니다. 객관식에서 여러분요, 환지 처분의 효과를 낼 때는 분명히 학생은 다 기억을 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소멸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근데 문제는 환지 처분했을 때 그 절차를 뒤죽박죽을 해놓고 해봐라. 정비법은 쉬워요. 오히려 훨씬. 야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문제로 연습하겠지만 공사 완료 공고를 시행자가 하고, 그리고 공사 관계 수리를 며칠상 공람케 하고, 공람기관에 당연히 의견 제출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 신청을 할 때 의견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완료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한다. 자, 제일 먼저 공사 완료되면 공고를 해서 공람기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이상? 공람기관에 의견 제출하겠지요.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준공검사 누구 찾아갈까요? 지정권자한테 가겠지.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그러죠? 그러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최종적으로 공사 완료 공고를 지정권자가 해버리고, 그 다음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할까요?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얘기할게요.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한테 검사를 하고 인가를 해주거든요. 지정권자 찾아가는 거예요. 지정권자가 직접 할 때는 준공인가 받고 안 받고?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돼. 그리고 며칠 내?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환지 처분하면 환지 받은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런 이제 밑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밑에 바로 두 번째 시기 보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내 환지 처분하는데,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 완료에 공고 후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면 된다. 밑에 효과에서 원칙은 권리변동 효과라고 되어 있지요. 잘 보세요.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란 말은 공사 끝난 땅이잖아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 나의 땅으로 본다. 다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땅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전부 소멸한다. 자, 다시 하나만. 공사 다 끝났죠, 이제? 공사 끝나서 새로운 땅으로 3월 1일 날 내가 환지 받았어. 이 A는 원래 왼쪽 땅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른쪽 땅을 환지 받은 거지. 이 땅이 내 것이 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다, 다음 날이다? 다음 날이다, 이 말이야. 다음 날이요. 그러면 그 땅에 있던 옛날 권리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없어져야 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때 때라고 하는 거예요. 3월 1일이면 환지 처분했지요? 3월 1일 밤 12시가 되는 때 소멸하고, 밤 12시 땡 한 날에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새로 권리 취득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없어지는 것은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끝나는 날, 아니지, 그날인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지 처분을 하면
종전 땅에 있던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가 환지받은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지역권은 관계없어야지. 그럼 다시 요 땅을 A가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부분을 환지받은 거죠. 그럼 옛날 땅에 있던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지. 등기부상. 걔는 땅 주인이 돈을 안 갚으면 옛날 땅이 아닌 새로 환지받은 땅을 경매 신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종전 땅에 있던 소유권 기타 모든 권리가 옮겨진다고. 지역권은 봐요. 이 땅에 편익의 증가로 해서 남의 땅을 인수, 통행, 관망 등을 해서 사용하는 권리잖아요. 지역권도 옮겨지면 안 되지. 지역권은 종전 땅에 남든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소멸하든지. 그러죠? 또 하나, 행정상, 재판상 처분의 결과도 영향 안 받지. 예를 들어서요, 요 부분이, 왼쪽 이 부분이 고도지구 지정한 땅이었다고. 고도지구 안에 땅 가진 사람이 고도지구 아닌 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땅도 고도지구로 돼야 돼요? 이만큼이 그린벨트였고, 그린벨트에 땅 가진 사람이 그린벨트 아닌 땅으로 받았지. 야가 그린벨트가 돼야 되냐고. 그러죠? 종전 땅에 있던 각종 처분 중에 이런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받더라도 영향받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출입금지 가처분, 증거보존 처분, 용도지역 이런 것들. 그래서 예외적 효과 해가지고 종전 토지에 존속을 한단 말 나오죠. 그래서 보면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에 전속을 하는 경우 해놓고 종전 옛날 토지에 전속을 하는 행정상, 재판상 처분은 환지 처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정 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증거보존 처분 이런 거 된 땅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처분이 옮겨져야 되냐고?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지역권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는 유일한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한마는 지역권은 따라오면 안 돼. 지역권은 가끔 언급하거든. 여러분 민법의 지역권, 지상권 차이점 알죠? 여러분 이제? 입체 환지 효력도 볼게요. 다 왔어 이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즉 입체 환지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똑같아요. 토지를 받는 평면이나 건물로 받는 입체나 똑같이.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하고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해가요? 이렇게 한 번만 더 얘기하라 그러면 손가락 이렇게 해라고 했죠 내가.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내가 하지. 모르면서 남들 묻어서 예 그러지 말고. 입체 환지라는 건 종전 안에 너무나도 과수한 땅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50명이다. 얘네들을 증환지 다 하기는 땅이 모자라니까 토지 부담률도 있고 12평짜리 아파트 2개 동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입체 환지로 바뀌잖아요. 건물로. 그럼 옛날 땅에 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12평짜리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저당권자가 있지. 땅 주인이 구분 건물로 바뀌어버렸지. 돈을 안 갚는다니까. 경매 신청하라고. 난 내 땅 없어져 버렸다고. 나 아무것도 무소유야. 무소유. 못 갚아.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옛날 땅에 있던 저당권자는 땅 주인이 구분 건물로 받았잖아요. 돈 안 갚으면 구분 건물 받은 이 건물에다가 압류를 해서 경매로 날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옮겨져요. 만약에 여기서 환지를 안 받고 아예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환지 안 받아. 청산금 미리 받아고 나가버려. 그 옛날 땅에 있던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직 변제 기일이 6개월 남았는데 땅 주인이 내가 환지를 받아서 새 땅 받으면 경매로 날려버리니까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도망가야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시행자가 청산금 주기 시작하면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압류한 청산금의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겠지. 이게 저당권의 물상대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종전 땅에 있던 권리들은 다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 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권리가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송 들어가서 공사 못하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뭐 권리 조정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이 나와요. 다시 한번. 월세 깎아주세요. 임대료 등에 정감하는 거 있잖아요. 권리 포기. 원래는 환지 처분하고 난 다음에 해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 60일 내에 하는 거예요. 공사 도중에 예정지 지정하면 미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리. 둘 중에 한 번 하는 거. 똑같아요. 시험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환지 등기 청산금 나오는데 이거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여러분요. 환지 처분을 받으면 환지 받은 것이 나웃땅이 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등기하고 안 하고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 그러죠? 팔아먹으려면 등기해야 되는 누가 할까 이 등기 신청을? 수백 명이 지가 알아서 신청하면 동네 복잡해져서 안 돼. 시행자가 일괄로 촉탁 신청. 그러죠? 자, 그럼 볼게요. 환지처분의 통기 등기 촉탁 신청 볼게요.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되면 공고 며칠 내? 14일 내 동그라미 해봐요. 등기소에 알리고 건물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 며칠 내에 하래요? 14일 내에 하래죠? 94페이지 한번 보세요. 94페이지. 94페이지가 재개발 재건축 끝난 겁니다. 찾았나요?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있나요? 자, 등기 있잖아, 등기. 아니, 94페이지 박스 2개 아니요? 두 번째 박스에 이전 고시, 보고, 지상권자 보호 등기 신청 있죠? 사업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 신청하라. 차이점. 아까도 지체 없이였죠? 우리 공법 통 들어가지고 등기 촉탁 신청은 2개밖에 없어요. 이 2개라. 그럼 시험 낼 때 앞에 지체 없이를 14일로 바꾸고 뒤에 14일을 지체 없이 바꿔버리면 속절없이 어디서 충 샀는지도 모르고 장렬하게 난 죽어 있다. 자, 환지로 와서 환지 69페이지 환지 와서 자, 환지 처분 공고되면 공고 며칠 내? 14일 내 등기 촉탁 신청. 재개발 재건축은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신청. 이전 고시 후 지체 없이. 메모 그걸 또 저렇게 엄청나게 하네. 스스로를 믿는가? 못 믿어 쓰는 거지? 나는 믿는가? 도시개발이 먼저, 재개발이 먼저. 도시개발. 얘는 14일 내.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집이거든요. 그러죠? 권리가 훨씬 더 복잡해요. 지체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야는 찬찬히 며칠 내? 14일 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청산금 둘 다 똑같겠지요? 아니, 여러분. 청산금은 개발법 환지 방식하고 재개발, 여기밖에 없어. 우리 6개 법 중에 여기서만 나온다고. 2장, 3장에서만.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청산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공법이니까. 청산금은 일괄로 징수교부하는 거 원칙.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교부할 수 있음. 청산금 줘야 되는데 주소부서 불명 공탁. 달라고. 특히 자 봐봐요. 환지 방식으로 조합 나오죠, 조합?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공사합니다. 환지 처분했어. 조합원이 더 받았네? 청산금 달라고. 안 준다고.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안 되니까 징수 위탁. 시군구 찾아가서 대신 받아달라고 100분의 4에 해당할 수수료 주고 소멸시효 5년. 그런 것들은 이제 별거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밑에 도시개발 채권 있지요? 자, 얘가 공법상 한 장 넘겨보세요. 채권 한 방에 보는 게 궁금하잖아요. 다음 장. 다음 장에 70페이지에 국토법상 시설채권 나왔죠?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 채권 주택 상환 채권이 아니고 사채. 다섯 개, 네 개가 한 방에 있는 거, 한 방에. 예전에는 국민주택 채권이 있었거든. 그래서 없어져서 다행히 네 개. 한 방에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한 방에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한 거라도 자꾸 시계를 보고 2시에 끝냅니다. 저도 배가 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 여기 있죠, 여기. 시행자가 발행하지. 누구한테 승인받아 발행계획 승인? 얘 기명이요, 무기명이요? 기명.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야, 이거 얘기할 뻔했어요. 예. 큰일 날 뻔했네. 이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이거 받고 땅 판 사람은 나중에 공사 끝나서 땅을 돌려받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돌려받을까? 경쟁입찰, 추첨, 수의계약. 수의계약. 삼택지 1공장이 추첨. 원래는 경쟁입찰. 이게 수용 방식. 이게 토지상환 채권이고 도시개발 채권 나오잖아요. 앞으로 와야지 이제 다시. 69페이지에. 도시개발 채권 작년도 나오고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누가 발행하고요? 시도지사가. 그 유명한 행안부 장관 승인받는 게 이놈이요, 이놈. 며느리 셋 보낸 게 여기서 나온 거고 은행 갔다가 다 죽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자식 잘 낳고 잘 산다고 아들 셋 있어. 얘 기명 무기명? 무기명이니까 개나소나 돈 달라 하는 거예요. 무기명. 그래서 발행자 볼게요.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시설 사업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데 누구 승인? 행안부. 행안부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랬더니 기껏 했더니 뭐라고 앉아서요? 행안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안부 장관한테 승인. 그 다음에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이죠, 무기명. 발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시도 조례를 정하는데, 자,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 길면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면 되는 이 도시개발 채권은요, 잠깐 혹시 해서 누가 매입을 했는지 매입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야 이것이 돈이 모이지. 이걸 매입을 하게 해서 그 돈으로 개발 사업의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도로 같은 걸 만드는 거거든. 그건 누가 사냐면은 국가나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 있죠, 얘들이 사업 시행을 할 때 직접 하질 않아. 건설회사 도급을 준다고. 건설회사가 이런 관공사 따면 돈이 현금으로 나오거든요. 그 도급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회사가 사야 돼. 총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또는 소유자, 조합, 민간업자가 환지 방식으로 하잖아요. 얘들이 3.3 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안 사면 실시행위를 못 받아. 그리고 형질 변경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사는 거예요. 불도저 밀어버릴 때 면적당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그 돈을 조달해가지고 짧게는 몇 년, 길면 만기를 정하는 거야. 만기를 도래하잖아. 돈을 돌려준다니까, 이자하고. 그래서 이 돈을 조달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에 쓴다든가 도로 확장하고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은 상환일을 짧게 3년짜리 잡을 수 있다고 없다고? 아무리 짧게 잡아도? 길면. 그런데 우리 왜 국토법에서 10년 넘은 땅, 지목이 대인 땅, 매수 청구 들어갔지?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 내로 하고? 3년. 한 장 넘겨봐봐. 거기서 그 순간 그걸 못 봤다. 왼쪽 게 시설 채권 아니요? 그거는 몇 년? 10년.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꾼단 말이에요. 시험을 낼 때.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시설 채권을 5년 이상 10년 내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기한 표정을 보는 나는 속상하지. 늘상 얘기해요. 교재 보면 미친 듯이 줄쳤는데, 이런 표정이, 그러네. 이렇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무슨 법?
도시개발법이지 뭐 도시개발 채권인데 시설 채권은 국토계획법. 자,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상환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짧게는 길면 고사에서 탄력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고 시설 채권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69페이지 하단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 길면 10년. 그 다음 매입 의무 보세요. 국토법에 워낙 많은데 그중에 시어머니 한번 나온 놈을 넣어놓은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 중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앞 페이지 와야 돼요. 다 끝났어요 벌써. 69페이지 와서 읽었는데 이제 찾고 있어요. 69페이지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야 된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을 때 3.3 제곱미터당 3만 원 정해진 금액만큼 사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매입 필증을 제출받을 때 매입 필증을 5년간 보관하고 소멸시효 원금은 공법이니까 이자는 이자니까 넣는 겁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이요? 시도지사. 시행자는 무슨 시행자라고 자꾸 하고. 환장합니다. 다시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뒷장에. 그러면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 시행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 나는 도시개발 채권 누가 발행할 때 행자부 장관이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시행자. 비교 박스를 만들어 놔도 안 돼 이게.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고요? 이거 시행자가 누구한테 승인? 지정권자한테 가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은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승인? 행안부. 토지 상환 채권은 기명으로, 야는 무기명으로. 그래서 주택상환 사채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개발법 끝이에요. 그리고 복습을 딱 하는 거거든요. 밥 먹고 2시, 3시까지 오셔요. 대충 먹어도 돼요. 3시간 반이면 수업 끝나니까. 대충 먹고 오셔요.